천안함 가족에게 원탁 예우한 윤석열 대통령.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청와대 영빈관으로요. 국가유공자 보훈가족 190여 명을 초청해서 오늘 점심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 한 명 한 명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최고 수준의 예우고 의전까지 덧붙였는데요.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가 유공자와 보훈가족 여러분을 이렇게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6.25 참전 유공자회 손희원 회장님과 이하영 김창석 이사님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제복을 드렸습니다. 이 제복에는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겠다는 정부와 국민의 다짐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위해 헌신하신 제복 입은 영웅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청와대 영빈관에서 보신 그대로 보훈가족 포함해서 한 200명 가까이 점심 식사를 함께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인데 최병우 의원님, 특히 주목할 만한 건 윤 대통령 옆에 최원일 전 천안함장, 김건희 여사 옆에 윤청자 여사. 뭐 의미가 좀 깊다고도 좀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저런 행사를 할 때는 대개 이제 우리가 헤드 테이블이라고 하잖아요. 그 헤드 테이블에 누구를 앉힐 것이냐 하는 문제는 그 주최자가 상당히 많은 고민 끝에 결정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오늘 보훈가족이 뭐 6.25 때부터 뭐 연평해전 뭐 여러 그 분들이 계시지만 어찌 보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최근에 뉴스의 중심이 됐던 게 이제 천안함 가족이기 때문에 천안함과 관련한 분들이 이제 대통령 주변, 대통령 부부 주변에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을 했음직한데 예.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가 바로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민주당의 전 혁신위원장 사태에 직접적으로 연루가 돼서 지금 민주당과 연관돼서 그 뉴스에 초점이 되는 인물이거든요. 이래경 씨 관련해서. 저는 뭐 그게 무관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최원일 전 함장, 뭐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 윤청자 여사, 예. 뭐 이런 그 분들을 그 대통령 부부와 가까이 함으로써 민주당에 대한 어떤 메시지, 뭐 이런 것도 저는 추가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사실 윤 대통령이 오늘 얼마나 이 자리를 신경 썼냐고 봤더니 국군의장대와 군악대 최고 수준의 의전을 했고 유공자, 보훈가족을 일일이 한 명 한 명 다 이름을 불렀다. 직접 참석자를 맞이하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덧붙여서 이 헤드테이블이라는 원탁에 고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 윤청재 여사와 최원일 전 함장과 자리를 함께 했기 때문에 이런저런 해석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사실 최원일 전 함장, 윤청재 여사 최근 민주당의 이 천안함 막말 논란에 대해서 크게 분노를 했었습니다. 치다가 이제 가슴이 폭발한 게 있었어. 그 돈만 보면 서름이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돈을 내가 어떻게 써. 그래서 총알 하나라도만 튼튼하게 해서 대한민국 아들딸들이 이제 더는 이제 저 세상 보내지 말라고 그런 마음에서 했지. 부하를 죽인 거는 제가 아니고 북한이 공격 주체지 않습니까? 그걸 북한에는 왜 한마디도 항의를 못하고 함장에게 그런 막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최근에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 피 묻은 군복 위에 서 있다. 영웅 왜곡은 반국가 행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최원일 전 함장에게도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한 모양이더라고요. 네, 뭐 지나가는 말일 수는 있겠지만은 여러 얘기 하시는 중에 힘든 시간을 보내지 않았느냐 뭐 이런 말씀하신 걸 제가 들었는데 예. 그 우리가 뭐 다 알겠지만은 그 권칠승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최원일 함장을 향해서 한 얘기들 한 일주일 전에 있었죠. 이 얘기에 관련해서 아마도 대통령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대통령이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영웅들에 대해서 예. 제대로 예우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행적에 대해서 폄훼하려고 하는 것, 왜곡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반국가 행위와 같다. 이렇게 크게 세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마음 자체가 결국 국민들이 받았을 권칠승 대변인의 발언에 대한 그 마음의 상처를 정확하게 찝은 거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최원일 함장에게도 뭔가 위로의 말을 하고 싶었는데 대통령 입장에서 또 그 얘기를 꼭 집어서 할 수는 없으니 예. 애둘러서 이제 말씀하신 그런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그 국가 영웅들에 대한 그 마음이 진솔하게 표현된 그런 장면이 아니었나 이렇게 봅니다. 힘든 시기를 보냈을 텐데 위로를 좀 했습니다. 윤 대통령 오늘 메시지는 좀 최근 메시지는 이렇고요. 이 천안함 막말 논란과 관련해서 민주당의 최근 반응도 잠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민주당 수석 대변인 권칠승입니다. 공당의 대변인으로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천안함 장병과 유족들을 비롯하여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모든 분들에게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는 국회 장관 청문회 과정에서 천안함 사건은 북한의 소행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최원일 함장 관련해서 당 차원의 5가지 요구사항이 있는데 보고받고 좀 논의를 하셨을까요? 논의는 뭐 하지는 않았고요. 당 입장은 분명합니다. 천안함에 대해서 당의 입장은 분명하고요. 또 권칠승 수석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최원일 전 함장이 5가지 요구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당 차원의 사과 요구도 있었는데 아직 이재명 대표 이거에 대해서 이렇다 할 아직 입장은 없는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 천안함 사건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나 문재인 전 정부나 명확하거든요. 북한은 폭침, 어뢰에 의한 폭침이었다는 건 정확한 건데 이것에 대해서 자꾸 분명하냐 물어보는 거잖아요. 저는 오히려 민주당이 더 적극적으로 자꾸 분명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윤석열 정부에서 그걸 좀 부각시키려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도 더 적극적으로 좀 표현을 해줬으면 좋겠다. 표현을 하지 않으면 또 못 알아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표현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고요. 윤석열 정부에서 최원일 함장과 윤청자 여사를 옆에 같이 있으면서 이런 행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천안함 폭침에 민주당의 어떤 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분명하지 않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그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순국 애국자들에 대해서 기억하고 대우해준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도 오히려 보훈처 예산도 굉장히 많이 늘렸고 또 6.25 참전 용사들에 대한 유해 발굴 사업 그리고 해외에 있는 독립군들을 한국으로 모셔오는 사업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 순국자들에 대해서 영웅들에 대해서 절대 홀대시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천안함 부분도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더 적극적으로 또 민주당이 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표현하는 절차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냈을 텐데 위로도 했고 윤 대통령은 사실 그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대선 후보 기간 후보 시절부터 천안함에 대한 꽤 많은 각별한 예우를 좀 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침묵과는 좀 어떻게 비교가 된다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승훈 변호사님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재명 대표 또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이 천안함 문제에 관해서 북한의 만행이다 하는 부분을 직접 합법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 그런 정부의 입장에 동의한다.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최원일 전 함장이나 아니면 윤청자 여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아니면 이재명 대표로부터 듣고 싶은 얘기는 직접적인 표현이에요. 자, 천안함이 북한의 만행에 의해서 폭침이 됐다. 그 사실이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걸 그렇게 얘기 안 하고 그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 동의합니다. 동의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늘 이렇게 간접화법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직접적인 표현을 듣고 싶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계속 침묵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되면 결국 이재명 대표가 진정성 있게 천안함 폭침이라는 데에 대해서 정말 동의를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관한 일반 국민들의 의문을 계속 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본인이 간접화법이 아닌
직접 화법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지금 표현을 안 하고 있고 제가 예측컨대는 앞으로도 표현 안 할 것으로 보여요. 예. 이렇게 되면 그 의구심은 아마 국민들로부터 떠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오찬 자리로 다시 한번 좀 돌아와 볼까요? 그 오늘 윤 대통령 메시지도 있었지만 여기 화면에 보면은 윤 대통령이 직접 보훈 가족에게 태극기 배지도 달아주고 영웅 제복도 선물하고 좀 각별히 예우를 좀 했습니다. 지난번에 그 현충일 추념사에서 윤 대통령이 국가의 품격은 누구를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영웅에 대한 예우를 더 강화하겠다 뭐 이런 메시지도 냈습니다. 아마 그런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지금 121879 그 태극기 배지 같은 경우는 광운대 이종혁 교수가 디자인을 하고 또 캠페인도 전개를 했었죠. 아직 돌아오지 못한 국군 전사자들을 우리가 기억하자라는 측면에서 강한 어떤 보훈의 하나의 상징으로 이 전체적인 전 국민, 뭐 진보 보수 이런 걸 떠나서 온 국민들이 같이 하는 캠페인으로 이제 그 121879 태극기 배지 달기 캠페인을 전개를 했던 거고 그것을 윤 대통령이 굉장히 이제 상징화하는 걸로 퍼포먼스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이 영웅의 제복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 이제 참전용사들이 조끼 같은 것을 입고 다니셨는데 그게 국가보훈부가 보기에 좀 영웅들에 대한 그 예우가 좀 소홀하게 보일 수 있다라고 해서 영웅의 제복을 별도로 제작을 해서 모든 참전용사들에게 무료로 나눠주기로 이렇게 했는데 이런 의미는 결국 이분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오늘의 경제 발전이 있다. 이분들의 헌신과 희생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국가는 특히나 이러한 국가를 위해 헌신한 영웅들을 계속 기리는 이런 것을 끊임없이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굽힘없이 계속 해야 된다. 이런 강한 메시지를 보내는 거고 윤 대통령으로서는 그것이 여론의 반응에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상징화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제가요. 지금 오른손에 뭘 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방금 전에 화면에 나왔던 그 121879 태극기 배지인데요. 제가 오늘 국가보훈부로부터 미리 이게 시중에 나가기 전에 한번 미리 받아봤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 국가보훈부라고 써 있고 끝까지 찾아야 할 태극기 121879 그러니까 아직까지 유해를 찾지 못한 6.25 전사자 12만여 명에 대한 그들을 좀 잊지 말자 이 얘기인데 여기 보면 배지 안에 여기 좀 이제 밀봉도 좀 돼 있고 여기 아까 좀 그 화면에도 봤었지만 여기 이제 배지가 들어 있고 이게 보면 잠시만요. 여기 배지에 이렇게 배지가 들어 있고요. 제가 좀 했는데 아마 이게 일련 번호인 것 같고 그 12만 명의 일련 번호를 다 적은 듯해서 지금 제가 지금 오른손에 쥐고 있는 이 배지는 58,632번째 태극기 배지. 잊지 말자. 이제 국가보훈처에서 국가보훈부로 승격이 됐고 제가 미리 한번 받아봤고 오늘 제가 오른손에 쥐고 있던 이 배지를 윤 대통령이 직접 국가유공자와 보훈부에 달아주는 오늘 오찬 행사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또 이 배지 말고도 여기 보면 이 배지에 대한 설명, 태극기를 도포하고 경의를 표하며 묵념을 표할 때 끝까지 찾아야 할 태극기가 탄생했습니다. 뭐 이런저런 사연까지 적어놨던 것도 좀 인상적인데 이 배지 최근에도 또 국무위원들도 좀 달고 윤 대통령 포함해서 달고 그랬었거든요. 제가 미리 받고 여러분들한테 먼저 한번 제 실물로 좀 확인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이 배지와 제복까지 선물한 윤 대통령인데요.